오랜만에 책 소개입니다. 모건 하우슬의 Same as Ever. 이처럼 짧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강렬한 교훈을 담고 있어서요. 읽고 나면 머릿속에 오래 남는 통찰의 어떤 문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것들, 무엇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 오랜만에 책 소개입니다. 흔히들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것은 변화뿐이다 라고 말하곤 하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정말 모든 것들이 변하기만 하는지이겠죠.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모건 하우슬의 신작 Same as Ever입니다.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라는 걸 텐데요. 이게 사실 신작이라기보다는 좀 몇 년 됐어요. 근데 예전에 제가 책 소개, 이 모건 하우슬의 이 다른 책을 하나 소개시켜드렸는데, 그때 조회수가 지금도 아마 제 채널에서 제일 높던가 아니면 두 번째로 높던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가의 책을 한 권 더 소개하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요. 무엇이 변하지 않는가, 언제나 변하지 않는가 라는 어떤 흥미로운 질문에서부터 시작하는 책입니다. 변화의 시대에 오히려 불변하는 것들을 찾아보자 라는 색다른 접근이 어떤 통찰을 줄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책 모건 하우슬의 Same as Ever. 부제는요, A Guide to What Never Changes. 직역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 것들에 대한 안내서 정도 될 텐데요. 제목 그대로 언제나 똑같은 Same as Ever인 것들에 주목한 책입니다. 저자는요, 이 앞서 말씀드렸던 다른 책, 돈의 심리학이죠. The Psychology of Money라는 책으로도 잘 알려져 있죠. 신작에서는 이 전작의 연장선에서요, 돈과 투자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삶 전반에 걸쳐 통하는 통찰을 담고 있습니다. 책은 총 23개의 짧은 챕터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각의 이야기를 통해 시대와 상황을 뛰어넘어 변하지 않는 진실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인지 저자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죠. 이 모건 하우슬은 금융 칼럼니스트 출신의 투자 전문 작가로요, 이 쉽고 날카로운 글쓰기로 유명합니다. 지난저서 돈의 심리학에서는요,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심리를요, 흥미로운 일화들을 들로 풀어내서 큰 사랑을 받았죠. 스토리텔링의 천재, 소설가의 기술을 가진 금융 작가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재미있는 이야기 속에 어떤 금융과 심리의 통찰을 녹여내는 솜씨가 대단하죠. 돈의 심리학이요, 부와 투자에 대한 어떤 타임리스한 교훈을 다뤘다면, 이번 Same as Ever에서는 범위를 더 넓혀서요, 인간 행동 전반에 걸쳐 시대를 관통하는 어떤 불변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전작과 마찬가지로 학술적인 이론보다는 이 역사적인 사례와 일상의 이야기를 통해 메시지를 전달하기 때문에 금융을 모르시는 분들도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 그래서 저자의 이름만 보고도 기대하는 독자가 많은데요. 과연 그 기대에 걸맞는 통찰을 얘기해주는 그런 책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무엇이 언제나 변하지 않는가일 텐데요. 굉장히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거겠죠. 과연 이 세상에서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 우리는 늘 새로운 것, 변화, 트렌드에 주목합니다. 신기술이랄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대정신, 또 급변하는 사회에 촉각을 곤두세우죠. 하지만 모건 하우슬은 오히려 변화의 홍수 속에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보자고 제안합니다. 아이러니하게도요, 미래를 제대로 대비하려면 오히려 예전부터 늘 같았던 것들, 변하지 않는 것들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게 물리적으로 변하지 않는 어떤 영원한 존재라기보다는요, 인간의 본성, 행동 패턴, 역사에 반복되는 교훈 같은 것들입니다. 책의 서문에서요, 저자는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더라도 인간이 그것에 대응하는 방식은 늘 비슷하더라 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를 꺼냅니다. 다시 말해 미래는 예측 불가능하지만 인간 심리의 기본 틀은 예측 가능하다라는 그런 역설이겠죠. 이러한 핵심 질문을 마음에 담고요, 책에서 강조하는 몇 가지 불변의 개념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핵심 개념인데요. 인간 심리의 일관성, 욕망과 두려움은 시대를 초월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욕망, 두려움, 탐욕 같은 감정들은요, 시대를 막론하고 늘 우리를 움직여오는 그런 동인들이었다라는 얘기겠죠. 저자는 말하기를요,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요, 사람을 움직이는 동기는 똑같았다라고 한 거죠. 오래전 원시 시대에도요, 그렇고 중세에도 그렇고 현대도 그렇고 사람들이 행동하는 이면에는 탐욕, 질투, 두려움, 사랑, 증오 등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이런 인간 본연의 감정 자체는요,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들 뒤에는 이러한 익숙한 패턴이 반복되곤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욕망과 탐욕을 생각해 보죠.
어느 시대를 가도요, 사람들은 더 부유해지고 싶었고요. 또 더 큰 성공을 원합니다. 고대에도 황금과 권력을 두고 전쟁이 벌어졌고요. 오늘날에도 성공과 돈을 향한 경쟁이 치열하죠. 매년 찾아오는 미국에서는 이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을 예를 들어 얘기하는데요. 사람들은 할인 상품을 사기 위해 밤새 줄을 서고요. 어떤 곳에서는 물건 하나를 차지하려고 몸싸움까지 벌입니다.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세일만 하면 몰려가서 열광하는 모습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두려움을 보죠. 새로운 위기가 닥치면요,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여 사재기를 하거나 패닉에 빠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나 2020년 초 코로나19 때 모두 처음 겪는 그런 사태에 큰 두려움을 느꼈고요. 불확실성 속에서 극단적인 행동을 보인 사람들이 있었죠. 이처럼 사람 마음속 욕망과 공포는요, 예전이나 지금이나 한결같아서요, 우리가 벌이는 해프닝들은 시대만 다를 뿐 놀랍도록 닮아있다라고 합니다. 인간 심리의 일관성, 이러한 일관성이야말로 변하지 않는 강력한 힘이고요. 저자는 이 점을 책 전반에 걸쳐 강조합니다. 세상이 2050년에 어떻게 바뀌든 여전히 사람들은 탐욕과 두려움, 기회와 위험 앞에서요, 지금과 같은 반응을 보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결국 기본적인 인간 감정은 언제나 그대로이기 때문에 이걸 이해하면 현재를 훨씬 더 파악할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핵심 개념입니다. 반복되는 패턴 그리고 역사적인 예시. 역사는 반복하지 않지만 인간은 반복한다라는 얘기죠. 이게 18세기 프랑스 철학자 볼테르의 얘기였다라고 하는데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똑같은 사건이 다시 일어나지는 않습니다만 인간이 저지르는 실수와 행동은 되풀이된다는 의미겠죠. 실제로 과거의 사건들을 들춰보면 패턴이 보입니다. 투기적인 열풍, 거품, 그리고 붕괴의 사이클은 역사 속에서 수없이 나타났다는 얘기겠죠. 예를 들어 굉장히 유명한 사례잖아요. 17세기 네덜란드의 튤립 투기 광풍, 워낙에 유명한 건데요. 희귀한 튤립 뿌리 한 채가 집 한 채 값을 넘을 정도로 치솟았다라고 했고요. 모두가 열광하는 가운데 이 거품이 결국 산산조각 났었던 사례죠. 이런 광풍과 어떤 붕괴의 패턴은 그 이후로도 반복되었다라고 합니다. 1929년 대공황 직전에도요, 사람들은 주식값이 영원히 오를 것이라고 믿었고요. 가까이는 2000년대 닷컴 버블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번에는 다르다라고 하면서 끝없이 투자 열풍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결국 거품 붕괴로 이루어졌죠. 좀 더 최근에는요, 암호화폐의 열풍을 떠올릴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 가상자산 가격들이 폭등할 때요, 사람들이 새로운 시대의 금이라고 찬양했지만 그 이후에는 또 한 차례 거품이 꺼지면서 충격을 받기도 했죠.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사람들이 과도한 낙관으로 몰려들었다가 거품이 터지면 극단적인 비관에 빠지는 주기는 형태만 바꿔가면서 되풀이되더라라는 거죠. 결국 이 말은 탐욕이 지나치면 붕괴로 이어지고 또 공포가 극심하면 다시 또 기회를 놓친 뒤에 회복하는 그런 시기라는 얘기일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패턴은 비단 경제나 금융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사회현상이나 유행도 주기를 타는 거죠. 이번엔 확실히 이전과 달라라고 여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사람 사는 모습도 똑같은 비슷한 궤적을 그린다는 거죠. 패션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돌고 돌아 수십 년 전 유행이 다시 돌아오기도 하는 거고요. 사회 분위기도요, 어쩔 때는 보수적인 분위기가 만연하지만 또 어쩔 때는 반대 진보가 교차하고 진자 운동일 텐데요. 이런 것처럼 움직입니다. 사회만 그런가요?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패턴을 인식하지 못하면 실수를 반복하게 마련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모건 하우슬의 주장에 따르면 과거를 면밀히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같은 방식으로 행동해 왔는지를 알 수 있고 그것이야말로 미래를 대비하는 열쇠라고 합니다. 새롭게 벌어지는 사건들도요, 알고 보면 익숙한 인간 행동의 반복인 경우가 많기 때문인 거죠. 역사가 주는 가장 강력한 교훈은요, 이렇게 변치 않는 패턴 속에 숨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반응과 그 패턴은 예상해 볼 수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핵심 개념 세 번째입니다. 불확실성의 본질. 미래는 늘 우리를 놀라게 하지만 그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모습은 놀랍도록 익숙하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관통하는 비슷한 얘기입니다. 세상은 복잡하고요, 예측 불가능한 일들로 가득합니다. 여기서 이 가장 큰 위험은요, 늘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데서 온다라는 문장이 책에 나오는데요. 우리가 미래를 내다보기 어려운 이유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누구도 눈치채지 못하는 곳에서 터지는 일이야말로 가장 충격적이니까요. 예를 들어서요, 2020년 이전에 전 세계가 몇 년 동안 팬데믹으로 완전 스탑할 것이다 라고 예상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아무도 없었겠죠. 대부분 상상도 못했던 그런 일이 현실이 된 거잖아요. 이와 같이 의외의 사건들이 우리의 삶과 역사를 크게 바꿉니다. 기술의 진보 또는 자연의 재해, 전쟁, 이러한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면서 미래를 뒤흔드는 거죠. 하지만 정작 그런 예측 못한 사태에 직면한 인간의 모습을 보면 과거의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더라라는 거겠죠.
갑작스러운 위기 앞에서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하는 모습, 혹은 잘못된 정보라도 붙잡고 확실함을 느끼려는 그런 태도 등이 반복되죠. 실제로 우리는 불확실성을 매우 힘들어하는 존재입니다. 인간이 그런 거죠. 뚜렷한 답이 없으면요, 불안해서 견디지 못하는 거죠. 결국 어떤 답이 옳고 그르다라는 게 아니라 불확실한 상황을 매우 힘들어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가 강력하게 이게 해답이다 라고 말해주면요, 근거가 다소 부족하고 실제로 나중에 그게 아니라는 것으로 판명된다 해도 혹하고 따르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팬데믹 초기에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어떤 치료법 루머가 퍼져도요, 사람들이 혹했죠. 차라리 이건 불확실한 상태로 머무는 것보다는 무언가 확실해 보이는 그런 이야기에 기대고 싶어 했던 그런 심리 때문일 겁니다. 이런 모습은 꼭 코로나 때만이 아니고요, 예전 큰 사건들일 때도 마찬가지였죠. 사람들이 불안할 때요, 카더라 통신이라던가 아니면 음모론이라도 붙잡고 싶어 하고요, 반대로 또 어떤 지도자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단호하게 얘기하면 또 이상하게도 그 리더십에 안심하면서 따라가기도 했습니다. 결국 미래 사건들도요, 비록 내용은 달라질지라도 그 앞에서 우왕좌왕하거나 한쪽으로 쏠리는 인간 심리는 변함없을 거다라는 그런 것이죠. 모건 하우스는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조언합니다. 우리가 미래를 확실히 맞출 수는 없지만 변하지 않는 인간 행동을 이해함으로써 불확실성에 대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새로 다가올 10년, 20년 후에도요, 분명히 지금으로서는 예상하지 못할 그럴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지만 아마도 우리는 비슷한 실수를 하고요, 또 비슷한 후회를 할 겁니다. 하지만 어떤 구체적인 미래를 예언하는 것보다는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바탕으로 유연하게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책, 이 Same as Ever의 매력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간결하고 명료한 문장이 있어서요, 원래 예전 책도 그렇지만 이 모건 하우슬의 글쓰기가 굉장히 군더더기가 없다 보니 어려운 주제도 술술 읽힌다라는 걸 들 수 있겠고요. 가장 큰 장점은요, 이 풍부한 스토리와 강렬한 통찰이었던 것 같아요. 어떤 숫자나 이론보다도 이 스토리의 힘을 저자가 잘 알기 때문에 역사 속의 어떤 실제 사례, 유명 인물들의 일화 또는 자기 개인의 경험까지도 동원해서 이 독자의 공감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에서는요, 우연한 선택 하나가 삶을 바꾼 이야기로서 본인이 10대 시절 겪었던 일화를 들려줍니다. 친구들과 스키를 타러 갔는데요, 어떤 위험한 슬로프를 2번 탈 기회가 있었는데 우연히 2번째 탈 때 본인은 빠지고요, 친구들만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눈사태를 만나서요, 친구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네요. 이렇게 참 철렁한 실화인데요, 이걸 통해서 저자는 인생이 얼마나 예측 불가능한지를 독자에게 생생하게 전합니다. 이처럼 짧은 이야기 하나하나가 강렬한 교훈을 담고 있어서요, 읽고 나면 머릿속에 오래 남는 통찰의 어떤 문장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도 인간의 본성은 반복된다라던가, 아니면 최고의 재무 전략은 비관론자처럼 저축하고 낙관론자처럼 투자하는 것이다 와 같은 인상적인 문장들이, 그렇죠, 책을 읽는 내내 이런 통찰들이 이어졌던 것 같고요, 굉장히 즐겁고 유익한 시간이었다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분량도 꽤 길지 않아서요, 부담 없게 읽기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모건 하우슬의 Same as Ever를 통해 변하지 않는 것들의 힘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오히려 늘 같은 인간의 본성과 그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게 해준 책이었죠. 여러분은 이렇게 봤을 때 어떤 것들, 무엇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혹은 또 내 삶에서 언제나 한결같은 것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주제인 것 같습니다. 변화에만 집중하다 보니 오히려 놓치고 있었던 변함없는 진실들을 곱씹어 볼 수 있다는 것, 바로 이 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 아닐까 합니다.